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학수고대 기다렸던 2023년 내년 1월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 시내버스 지하철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한 2년 동안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유는 어, 지방에 있는 지하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정부라고도 합니다. 일명 지방정부와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 각자 회사가 다 있죠. 번호가 다른 것마다. 자, 거기에서 이분들과 협업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허용되기 전에, 지방정부가 허용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 한 장만 명령 내리면은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기 바람라는 공문 한 장만 보내면은 뭐 한 달 이내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누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기 지역에 소속된 것은 지방의회를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장이 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 정부의 보훈처가 중앙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마음대로 공문 한 장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2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이 교통복지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걸 실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내버스 회사와 지방 지하철 여기에 해당이 된 협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협업이. 그렇다면 협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니 돈만 많이 주면 돈만 그대로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정부에 준다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기의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제 값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 1월부터는 상위 국가용자가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아직도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적극 여러분 편 앞장서서 정부의 보훈처에 건의하고 그 여러분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훈처는 그동안 상위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된 교통카드를 지역별 교통수단별로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의 구축이 이제 하는데 지자체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이란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통 관련 버스 회사겠죠. 버스 회사.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지자체 등 그래서요. 을 수차례 방문해서 설득한 결과 결국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글씨 한 줄만 봐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수차례 설득한 결과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훈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시, 17개는 지방자치단체만 17개고요. 시도시. 여기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내버스, 거기는 그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교감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끝까지 거부하면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어떤 혜택을 줄 때 좀 그 약간 견제할 수 있는 뭐 예산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데 이 버스 회사는 그런 거하고 또 달라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도 이제 뻔하게 압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등 수차례 방문하고 설득한 결과 겨우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국 호환 구축 시스템은 1960년도 교통 감면제도 도입 이래서 장기적 고질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960년부터 시작할 때 그래도 이때는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아마 더 쉬웠을 텐데 1960년대에도 교통 감면 제도 때문에 아주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고질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대요. 장기적 고질적. 야, 장기적 고질적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고질적입니다. 고질적이라는 것은 이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어렵게 박민식 보훈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이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분은 아마 이걸 알게 된 게 지금 2년 정도 전부터 했는데, 이분이 오시고 나서는 한 1년 몇 개월 시행이 되고 나서 오셨는데,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아마 이 성과를 얻어낸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 놓으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협업이 들어왔어요, 협업. 같이 좀 해줘라.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줘야 우리도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함께 추진해 달라라고 협업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보훈처장은 또 그걸 갖다가 일단은 계속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유가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같은 부처, 같은 우리 국가 안에서 부처만 다른데 국가용자, 국가보훈처는 한장으로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는 안 된다 하면은 또 불만의 소지가 정말 너무 이제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아유 뭐 이렇게 참기도 했는데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거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 장애인 카드는 안 됐다 하면 이 장애인들 카드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항의와 뭐 빗발치는. 그래서 보훈처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업 요청을 들어서 또 지방 여기다가 여기까지 하나 지난번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하자는 거 위에다가 장애인 복지까지 좀 같이 좀 하자라고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평생을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나.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협업 요청을 거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단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상위 국가용자가 2023년 1월부터 일단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 대상이 지금 상위 국가용자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용 대상을 왜 넣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용 대상을 넣었으면 그 하단에 어떤 이유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하단 이유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참 저도 뭐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전화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1577-0606 이용 대상 상위 국가용자가 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본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도 월요일이면 분명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용 대상은 상위 국가용자다 이렇게 대상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마음이 좀 왠지 개운치 못하는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편에 서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